오늘은 메타의 안드로메다 업데이트 관련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안드로메다는 메타의 새로운 광고 검색 엔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Gen AI, 생성형 AI가 활성화가 되면서 광고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된 AI입니다. 사실 기존에는 저희가 수천만 개의 광고 중에서 사용자한테 보여줄 몇천 개를 사실 먼저 선택을 했었어야 했어요. 예를 들면은 전체 광고 100만 개 중에서 5천 개를 먼저 좀 추려냈어야 했었고, 이를 위해서 관심사 타겟팅, 행동 타겟팅, 연령대 이런 식으로 이제 타겟팅을 좀 했었었죠. 그러다가 챗GPT를 필두로 광고업계에서도 이 GenAI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광고 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메타에서는 한 달 동안 100만 명 이상의 광고주가 1,500만 개 이상의 AI 광고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기존 방식으로는 메타에서 과부하가 올 뿐더러 이제 점점 복잡해져 가는 개인화 타겟팅에도 한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메타는 계층 인덱스와 딥러닝 모델을 함께 학습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빠르게 고도화가 될 수 있도록 안드로메다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정확히 뭐가 바뀌었냐, 기존에는 광고주가 타겟팅을 먼저 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즉 좋은 타겟을 먼저 찾는 게 광고 성과의 핵심이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드로메다 업데이트 이후에는 이제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메타 내부에서 소재단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참여율 아니면은 광고 전환율, 소재 반응도 이런 식으로 이제 소재에 관해서 반응을 하냐 안 하냐라는 어떤 지표가 있어요. 아마 이런 지표를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어가자면 초기 반응을 학습을 하고 해당 광고에서 반응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을 스스로 찾아서 노출을 확장하는 형식이 됩니다. 즉 광고주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AI가 광고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구조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이후에는 크리에이티브가 타겟팅의 영역을 맡게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같은 소재로도 타겟만 바뀌어서 막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다면, 이제는 하나의 타겟 안에서도 서로 다른 메시지랑 콘셉트의 크리에이티브를 다양하게 공급하는 게 중요해지는 역할이 왔어요. 실제로 저희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세트당 10개에서 20개 개념적으로 다른 크리에이티브를 사용을 했었을 때 성과가 가장 우수했었습니다. 이게 메타에 관련된, 아까 메타 안드로메다에 관련된 컬럼인데, 이 화면을 보시면은 그림에서 가장 왼쪽에는 저희가 광고를 보여줘야 하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메타에 등록되어 있는 수천만 개의 광고 그룹이 있었죠.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그룹들 안에서 여기에 있는 광고를 빼와서 이 광고를 노출시켰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하이어라키 애드 인덱스 모델로 지금 다 정립을 해놓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즉 계층형 인덱스를 지금은 만들어준 상태이고, 쉽게 말하면은 이제 광고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리 비슷한 성격끼리 묶어두는 형태인 거죠.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큰 인덱스로 묶어두면,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세단을 좋아하는 사람, 스포츠카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더 세분화해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하이어라키 모델이 딥러닝을 하면서 이 그룹은 어떻게 광고를 하는 게 더 좋겠다 라고 이제 딥러닝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이제 사람이 관심사나 행동과 같은 규칙으로 저희가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AI가 사용자와 광고의 복잡한 관계를 계속 학습을 해서 관련성이 가장 높은 광고들을 추려내 가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A한테는 A, B, C 광고가 가장 좋고, 사용자 B한테는 C, D, F 광고가 가장 좋으니까 사용자 A한테는 이 광고를 보내고 사용자 B한테는 이 광고를 보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의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개의 우수 소재 안에서 몇 번의 디벨롭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노출의 기회가 줄어들거나 좀 제한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광고 반응도가 좋을 만한 소재들을 다양화시키고 이것들을 공급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안드로메다 업데이트의 핵심인 것 같아요. 크리에이티브의 중요도가 더 높아졌고, 크리에이티브를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광고 성과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테스트한 거를 조금 이렇게 들고 와봤는데, 저희가 그럼 소재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확인을 해봤었을 때, 영상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3초 이상 시청 시간이 높은 사람들, 3초 후킹 롤이라고 하죠. 후킹이 가장 잘 된 사람들이 광고 반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해당 소재 위주로 좀 광고 운영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저희 실제 데이터인데, 노출당 동영상 3초 이상의 재생률이 가장 높은 여기 두 번째 소재가 30.97%로 가장 높은
호킹 레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소재가 클릭률도 가장 높았을 뿐더러 구매도 가장 많이 일어나고 로아스도 가장 높게 측정이 되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있는 5개의 광고 소재들 중에서 이 두 번째 광고 소재가 지출 금액이 가장 많이 나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성과가 좋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재를 제작을 할 때 또는 소재를 기획할 때 뭐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의 제품의 타겟은 어떤 타겟들이 있나, 우리 광고의 어떤 부분에서 반응을 할까, 광고 영상 내에서 어떤 정보를 얻고 싶을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기획을 할 때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안드로메다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면서 퍼포먼스 내부적으로도 좀 변화가 많이 불고 있죠.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최대한 자동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리포트를 만든다거나 소재를 A/B 테스트를 막 계속 한다거나 사람이 몸을 갈아서 넣는 것들은 자동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기획적인 부분이나 전략적인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광고 성과의 판가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메타 안드로메다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해당 내용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